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초당적 대응입니다. 네, 지금 끝났어요? 지금 막 끝나서요. 뭐 공동 발표문이나 이런 것들이 방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6시까지인데 그러면 거의 1시간 반 이상 더 길어졌네요. 그렇죠. 이 일본 수출 규제 대응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현안들에 대한 얘기도 아마 길어져서 이렇게 좀 시간이 늘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처음 만나서는 문재인 대통령 무슨 말을 했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산업에서 핵심 소재 부품들의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은 조기에 해소하고 양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또 발전시킬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경을 또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소재 부품에 대한 대책과 예산도 이 과정에서 충분히 좀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요? 일단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좀 철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한일 정상회담으로 일본과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 시도를 해야 되고, 또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이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보복을 예측을 하지 못한 외교안보 라인은 엄중히 문책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서 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를 설치하면 뭐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당 대표들은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제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일본이 방향 전환을 할 계기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또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 그리고 추경 예산안 이 두 가지를 통과시키는 게 시급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에서 이제 여당이 좀 양보하는 게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경우에는 일본의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면서 이 초당적으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럴 경우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랑 주 52시간제 등의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일 특사 파견의 필요성,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대표들이 대체로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방금 끝나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방금 발표한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 일본에 대한 대응에 초당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뭐 이 정도가 아마 공동 발표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밖에 뭐 개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좀 개헌을 위한 범국가적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뭐 개헌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정동영 대표의 경우에는 개헌의 골든타임은 뭐 지났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또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 원포인트 개헌에 착수한다는 게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였다라면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의 언급,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성원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정개특위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8월 말까지 이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계속 소극적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까지 거론이 됐고, 이해찬 대표는 오늘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이제 야당 대표들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나중에 발언을 했는데요. 역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 상황은 쉽게 안 끝나고 어차피 한번 건너야 할 강이고 산이었다, 이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들러리를 거부한다입니다. 누가요? 오늘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이 뭐 어떤 그 정부와 자본가가 같은 편에 선다면 들러리를 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서 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 7천여 명 정도가 모였고 같은 시간에 전주, 광주, 순천, 대구 이런 지역에서도 총파업 집회가 같이 열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잠시 전진하는 신용을 하다가도 뭐 뒤로 역주행을 했다. 이런 취지로 좀 비판을 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결정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년도 최저임금 이 액수가 결정된 직후에 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연 집회 제목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넣은 것이 또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노동계약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 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이렇게 좀 긴 제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정말 기네요. 그렇죠. 이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쭉 보면 특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여기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 뭐 경찰과 충돌은 없었어요? 경찰은 경력 1만여 명을 동원하고 국회 울타리 주변에 경찰 버스를 빈틈없이 배치해서 이 시위대의 국회 진입을 봉쇄를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집회 신고를 하면서 행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이것을 불허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노총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게 또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위대가 오늘 행진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경찰하고 좀 잠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가 뭐 안건 상정을 전체 회의에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위대도 오후 5시쯤에 자진 해산을 해서 뭐 별다른 큰 충돌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개각의 신호탄입니다. 오늘 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속보로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금융 분야 영향 이 브리핑을 하면서 마지막에 인사권자의 사의를 밝혔다. 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현재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장 임기가 3년이긴 하지만 인사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7년 7월에 취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도리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자신이 교체 대상이라는 점을 좀 명확히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겠죠. 예. 이에 따라서 이 후임 금융위원장이 누가 될지 이것에 언론이 이제 관심사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그리고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관료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또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는 자리지만 국무총리 이제 밑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은 겸직을 하지 않는 그런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 전광호 위원장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경제 관련 출신들이 쭉 맡아온 이런 자리인데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도 관료 출신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총선 출마설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이런 입장 밝힌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예. 이 고향이 강원도 강릉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또 밝혀왔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하. 아무튼 개각은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고 금융위원장도 그 대상의 하나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